매일 아침 꽉 막힌 도로. 이걸 피해서 땅속 수십 미터 아래를 쌩쌩 달리는 출근길 상상해 보셨나요? 네, 우리는 지금 더 빠른 길을 찾아서 점점 더 깊은 땅속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편리함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 비극적인 사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국가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지하도로의 위험한 진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건요, 수십 년 동안 터널 공사 현장을 지켜본 한 전문가가 끔찍한 싱크로율 사고 소식을 듣고 뱉은 첫마디라고 합니다. 이 체념 섞인 한마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 사건이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걸 암시하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그걸 전부 묵살한 끝에 찾아온 말 그대로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비극으로 치닫는 시간표를 한번 보시죠. 사고가 나기 몇 달 전부터 공사장 바로 옆 가게 바닥이 무려 1m나 주저앉아요. 옆 주유소 사장님은 이러다 기름 탱크 터지는 거 아니냐고 너무 무서워서 시청에 민원까지 넣습니다. 심지어 사고 당일 오전에는요, 마치 마지막 경고라도 하듯이 작은 싱크홀까지 생겨요. 땅이 비명을 지르고 시민들이 애타게 외쳤지만 그 모든 신호는 철저히 무시당했죠. 그리고 결국 도로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는 무너진 도로 위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50m 아래 한창 공사 중이던 지하철 터널 안에서 발견됐어요. 이건 뭘 말해줄까요? 도로 붕괴의 원인이 바로 그 터널 공사에 있었다는 그 무엇보다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 안타까운 사고가 결코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변화의 한 단면일 뿐이거든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전국적인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26.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2024년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지하도로의 총 개수입니다. 불과 3년 전보다 36개나 더 늘어났고요. 앞으로 이 숫자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건요, 그냥 평범한 지하차도가 아닙니다. 바로 장대 대심도 지하도로라는 건데요. 길이가 1km가 넘고 깊이는 40m 이상. 그러니까 아파트 한 13층 높이랑 맞먹는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대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지상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기발한 묘안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들을 땅속 아주 깊은 곳에 봉인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국가 보고서를 보면요, 지하도로 관련 사고가 2012년에는 258건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10여 년 만에 2729건으로 늘어납니다. 무려 10배가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전 시스템 전체에 지금 아주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고가 늘어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지상도로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탁 트인 하늘 대신 꽉 막힌 천장, 자연광 대신 단조롭게 짝이 없는 인공조명, 그리고 어디로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딱 정해진 몇 개의 탈출구. 이 모든 게 운전자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정부 보고서는 그 위험의 실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한번 물이 차면 빠져나갈 수 없는 U자형 구조 때문에 침수 위험이 크고요.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천도까지 치솟는 불가마 같은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단조로운 풍경 때문에 운전자의 반응 속도는 2, 3초나 느려지고 극심한 공포에 터널 한복판에 그냥 차를 세워버리는 운전자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대심도 지하도로의 맨 얼굴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90m 깊이, 그러니까 거의 30층 건물 깊이의 터널에서 불이 났다고 칩시오. 거기서 비상계단으로 탈출하는 건요, 유독가스가 자욱한 계단으로 30층 건물을 걸어서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물리적인 위험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 자체에 금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책과 규제의 실패가 이 위험을 점점 더 키우고 있다는 거죠. 국가 보고서가 지적하는 우리 시스템의 구멍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선 지하도로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조차 없어서 법마다 말이 다 다르고요. 재난이 터졌을 때 누가 책임자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폭발물을 실은 위험 차량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 깊은 터널을 마구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터널의 깊이가 얼마나 위험한 변수인지 다들 알면서도 정작 위험도 평가에는 이게 제대로 반영조차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공사에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서울시가 관여해야죠. 이게 싱크홀 사고 전에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한 전문가가 관계기관에서 들었던 답변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관료주의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은요. 사고가 난 바로 그곳이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집안 치마 요주의 구간으로 공식 지정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그냥 눈을 감아버린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다행히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안전한 미래로 나아갈 길은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결책, 즉 안전을 위한 청사진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제각각인 규칙을 표준화해서 혼란을 없애야 하고요. 둘째, 지휘권을 명확히 해서 재난 시에 우왕좌왕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셋째, 방역 마스크 같은 안전 장비를 의무화하고 넷째, 소방관들이 실제 상황처럼 심도, 맞춤형 훈련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물 운송을 규제해서 최악의 참사를 미리 막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던져진 이 마지막 질문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의 편리함을 쫓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일을 위한 재앙의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